안녕하세요. 뉴질랜드의 헬렌입니다. 한국에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고 하던데요. 이 추위로 피해 입은 가정이 많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계절이 반대인 이곳 뉴질랜드의 너무나 좋은 여름 날씨를 영상으로나마 즐기시길 바라면서요. 오클랜드 시티 중심에 있는 바이아덕트 하버라는 곳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배들이 정박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크루즈들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해서요. 다양한 분위기에 정말 멋진 레스토랑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배가 드나들때면 반으로 갈라지며 위로 올라가는 다리가 있는데요.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 영상에 담질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 다리를 건너면 아이스크림 파는 곳과 카페, 그리고 야외 벤치들이 있고요. 물가에선 누구나 잠시 몸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고요. 안으로 쭉 더 들어가면요. 사일로 파크라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말에 마켓도 열리고 놀이터도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요. 심야 야외 극장도 있어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아주 인기 있는 곳입니다. 유감스럽게도요, 저는 남편은 있지만 애인이 없는 관계로 아직 심야 극장은 못 가봤네요. 자, 암튼 이 영상을 감상하시면서요, 추위에 움츠렸던 마음을 좀 여시고요. 오늘은 생각에 난 상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코믹하게 다루었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오래전 영화 Defending Your Life라는 영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광고회사 직원이자 이혼남인 30대 중반의 데니얼은 그의 36살 생일날 오픈카를 뽑아 혼자 멋지게 고속도로를 드라이브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고 신나게 달리던 그는 바닥에 떨어진 CD 케이스를 주우려다 대형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즉사를 합니다. 데니얼이 다시 깨어난 곳은 바로 저지먼트 시티, 즉 심판의 도시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죽은 자가 다음 세계로 가기 전에 머무는 생과 사의 중간 단계였습니다. 최고급 호텔과 골프장과 훌륭한 레스토랑 등 없는 것이 없는 이 도시엔 특히나 아무리 배불리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이 천국 같은 곳에서 또 다른 죽은 자들과 다음 생을 받기 위해 5일에서 10일가량을 함께 지내야 합니다. 이 심판의 도시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있어서 피고인인 죽은 자의 죽기 전에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심판을 하고 변호사도 있어서 최대한 죽은 자의 전생을 변호해 줍니다. 심판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은 윤회를 안 하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별로 보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결과에 따라 다시 지구로 보내지는데요. 데니얼은 무엇이 이 심판의 기준인지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변호사는 대부분의 지구인들은 fear, 즉 두려움이라는 안개에 가려져 진실한 느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 등을 모르고 삽니다. 더 나은 생을 받으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드디어 데니얼이 법정에 서는 순간이 되어서 36년을 살아온 삶이 기록된 영상을 돌려보며 검사의 추궁을 받습니다. 너는 저때 왜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찬 행동을 했느냐? 라는 검사의 질문에 자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려 깊은 행동이었노라고 자신의 행동을 반박해 보기도 하지만, 자신을 충분히 변론하기엔 많은 상황에서 사려 깊음이 아닌 우유부단이었고 두려움이 앞섰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자신의 변론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데니얼 앞에 새로운 영혼인 미모의 줄리아가 나타납니다. 첫눈에 그녀와 사랑에 빠진 데니얼은 불 속에서 두 아이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사히 구해낸 그런 전생의 기록을 가진 줄리아는 분명히 더 나은 곳으로 갈 거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그녀와 같은 별로 가길 원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기 바로 전날 줄리아도 데니얼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던 터라 고백하고 같이 밤을 보내길 원합니다. 하지만 데니얼은 첫눈에 반한 놓치고 싶지 않은 줄리아의 고백에도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운명인데 뭐 하며 또 망설이고 줄리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음 날 재판에서 줄리아는 예상대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기차에 타고 데니얼은 지구로 돌아가는 기차에 타게 됩니다. 바로 전날 밤 똑같은 상황에서도
줄리아는 용기 있게 사랑을 택했는데 데니얼은 두려움에 줄리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재판관이 마지막 판단을 그렇게 내린 결정적 이유였다고 합니다. 각각의 기차는 서서히 다른 목적지로 출발을 했는데 도저히 줄리아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데니얼은 기차에서 뛰어내려 결국은 줄리아가 타고 있는 기차에 죽음을 다해 매달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판관은 데니얼이 드디어 두려움이 없어졌음을 알고 줄리아가 있는 기차칸에 그를 넣어줍니다. 이상은 1991년도의 미국 영화 Defending Your Life, 아마 한국 번역으로는 영혼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붐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도 윤회를 다루어서 다분히 불교 영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이 Defending Your Life. 이 내용이 더 흥미로운 것은 다음 생을 결정짓는 기준이 바로 Fear, 두려움이라고 하네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틱나탄 스님의 죽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라는 책에도 있듯이 사실 불교에선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길을 갈 때는 문제없지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유겠죠. 이 형체도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들어내어 안개같이 뿌연 그 안에 갇혀서 각종 공포장애로 고생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공황장애로 정상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고 이렇게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시작되는 거라네요.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으로 우리의 육체가 병이 나듯이 잘못 일으킨 한 생각이 생각에 상처를 내서 잠시 생각이 아픈 거니까요. 생각에 난 상처가 심해져서 극단적이지 않게 약도 전문가의 조언도 정말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공포에서 빠져나오는 근본적인 방법은 부정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자기의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잠시 명상을 하며 나를 그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원인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버리고 없애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에 가려졌던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의 삶을 공부거리로 놓고 되돌아보니까요. 주변에서 우려를 해도 이민을 포함해서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적 아닌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낸 뒤에는 두둑한 경제적 안정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요. 그저 한치의 의심이나 두려움도 없이 무소의 뿔처럼 갔던 바로 그 마음이었음을 알았고 스스로 그것에 대견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만 없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우며 실천하며 터득하며 살아온 저도 불쑥불쑥 아직도 가끔씩 저를 방문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을 내 안에서 내보내고 나의 생각이 아프지 않게 하려고 정신을 모으는 요가와 함께 내 안을 들여다보며 두려움을 없애는 명상을 잠깐씩이라도 매일매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엔 평화. 난 늘 매 순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아주 편하고 즐겁다. Today is my best day in my life.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작게 속삭이는 명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평화로운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지 않나 싶은데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헬렌의 마음 한 접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정신적인 안정과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 두려움을 마음 안에 가두고 더 크게 키우지 마시라고요. 두려움은 꺼져. 두려움은 꺼져 라고 새겨진 마음 한 접시씩 드리고 싶습니다.